네, 안녕하세요. 킹용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주식을 다뤄볼 건데요. 최근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품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뉴스들을 보고 떠오르는 종목들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여기 있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과 같은 주식을 떠올렸다면 이번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업 설명에 앞서서 최근 화장품 산업의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에 화장품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형 브랜드를 갖고 있는 화장품 주식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키워드였습니다. 다 뭐라고요? 과거에는 대형 브랜드를 갖고 있는 화장품, 그리고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 키워드가 바뀌었죠.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디, 대형 브랜드 말고 인디 브랜드를 갖고 있는 화장품과 중국 외의 지역에 수출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대형 브랜드 말고 인디 브랜드를 갖고 있는 화장품, 그리고 중국 외의 지역에, 예를 들어 일본과 미국과 같은 지역에 수출하는 기업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게 저 혼자만 의 생각은 아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쓴 리포트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메가히트 제품이 등장하면 이 메가히트 제품이 전체 실적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품이 한국 드라마에도 광고로서 등장하겠죠. 그러면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요. 보따리상들이 들어와서 면세점 같은 데서 이러한 제품들을 싹쓸이합니다. 이러한 광경이 저희에겐 아직까지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드 제재와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화장품 시장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은요, 주식의 차트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이패밀리 SC라는 화장품 주식인데요. 최근에 뭐 주식 매매 많이 하셨던 분들은 뭐 당연히 알고 계시는 종목이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이패밀리 SC는 중국 수출 비중이 현저히 낮고요. 일본 수출 비중이 높은 이 아이패밀리 SC라는 종목의 최근 차트 흐름입니다. 반면에 대형 브랜드인 이 아모레 퍼시픽의 차트입니다. 차이가 좀 굉장히 많이 나죠. 자, 다음으로는 VT라는 종목의 차트이고요. 이 종목은 이 리들샷이라는 화장품으로 대박이 난 그런 화장품 주식입니다. 반대로 LG생활건강의 차트입니다. 자, 차트만 봐도 결론이 이미 났습니다. 자, 화장품 결론은요. 대형 브랜드가 아닌 인디 브랜드를 보셔야 하고요. 그중에서 수출 비중은 높은데 중국 비중이 낮은 주식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무슨 종목을 봐야 하는데, 오늘의 업사이드 종목은 실리콘2입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실리콘2라는 종목이고요. 어, 스크립트는 제가 2주 전에 작성을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촬영이 조금 늦어졌고요. 그간의 종목이 어느 정도 좀 상승률을 보여줘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업사이드가 30% 정도는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실리콘2 아마 종목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거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만약 화장품 주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정말 무조건 보셔야 할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 인디 브랜드의 성장과 중국 외의 수출이 트렌드라고 했는데 이 도대체 실리콘투와 무슨 관련이 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 인디 브랜드 수출이 잘 될수록 실리콘투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요. 현재 국내 인디 브랜드의 성장이 일시적인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실리콘투의 상승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트에 나와 있는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리콘토는 일종의 유통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한국 화장품을 중심으로 제품을 매입을 해서 전 세계에 유통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현재 국내에서는 실리콘2와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하는 곳은 드물고요. 글로벌리 봤을 때도 이 화장품을 중심으로 제품 매입을 해서 유통사에 판매하는 회사는 드뭅니다. 여기 나와 있다시피 K뷰티 브랜드 제품을 자사 플랫폼 스타일 코리안을 통하여 전 세계 약 150여 개 국가에 역직구 판매 및 기업 고객에게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단순히 유통만 하는 업체라고 한다면 큰 매력이 없지 않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밑에 CA 사업, PA 사업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잠깐 살펴보면 단순히 유통만 하는 게 아니고 유통 플랫폼 솔루션 업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CA 내용 잠깐 보면 각 국가별 정식 통관 및 판매를 위한 필수 서류 등을 서포트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해외로 진출을 하려면 각 국가에 맞는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 중소형 화장품 업체에서는 솔직히 R&D를 하기에도 벅찹니다. 자, 더불어서 단순 제품 공급이 아니고요. 여기 CA 파트너들이 현지 비즈니스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단순 제품 공급이 아니라 판매 전략 지원, 마케팅 소스 지원 등을 통해 CA 파트너들의 락인 효과를 이끌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실리콘투에서 운영하는 이 스타일 코리안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이 있는데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케팅과 판매 전략 등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미국 매출 비중이 31.8%로 가장 높고요. 자, 중국 매출이 없고 대신 미국을 포함한 170개국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판매 국가가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나 브랜드에 대한 리스크가 적다는 거죠. 이거는 실리콘투 리포트를 참고한 거고요. 자, 결론은 한국의 국내 인디 브랜드들의 수출 성장이 늘어날수록 실리콘투도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특히 리포트에 나와 있다시피 실리콘투는 특정 브랜드나 국가에 대한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국내 인디 브랜드 화장품의 성장 방향성만 확인이 된다면 아주 정말 매력적인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자, 내러티브는 알겠고, 자, 숫자 갖고 와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네이버 페이 증권에 들어가면 나와 있는 연간 재무제표,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 대한 예측치를 갖고 와봤고요. 자, 보시면 18년도 기준으로 연매출은 역성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자, 23년도 올해 매출액 3,400억 컨센서스고요. 내년에 5,060억, 25년에는 7,120억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볼까요? 영업이익도 19년도에는 조금 6억 원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들었지만 19년도를 제외하면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꾸준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어떻냐? 평균적으로 7에서 8%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을 보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약 6천억 원, 5,925억 원인데 약 6천억 원으로 조금 더 높여서 잡고요. 내년 당기순이익이 510억 원, 510억 원이 예상이 되는데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00억, 당기순이익 500억으로 러프하게 계산하고요. 현재 시가총액 6천억이면 PER 기준으로 12배입니다. 근데 저는 단기적으로 제가 업사이드가 30%가 있다고 봤던 게 자, PER 12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일시적인 성장이 아닌 구조적인 성장, 거기다가 단순 유통이 아니고 유통 플랫폼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구조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PER 15배까지는 줘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내년 당기순이익 500억에 15배면 얼마냐? 시가총액 7,500억입니다. 그럼 현재 시가총액 6천억에서 7,500억까지 어느 정도의 업사이드가 나왔는지 대략적으로 계산이 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사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만약에 시장 상황이 좋으면 지금 이렇게 전 고점을 뚫은 상태죠. 금요일 날 기준으로 전고점을 뚫은 상태인데 이러면 시장 상황 좋으면 저는 따라 붙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매크로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을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눌림목 구간이라고 하면 9,200원 선이 되겠고요. 1차로 9,200원까지 오면 저는 1차로 분할 매수를 한번 진행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분할 매수는 8,500원 선에서 분할로 나눠서 매수를 진행할 것 같고요.
만약에 3분기 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전분기 혹은 전년도 대비해서 개선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를 확인했고, 두 번째로 그 이유가 수출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출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이유로 숫자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손절을 해야 하는 거고요. 만약 그게 아니고 실적은 잘 나왔는데 단순히 매크로 환경과 빠진 거라면 저는 조금 더 지켜볼 주식일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화장품 주식에 관심이 있다면 무조건 봐야 할 주식, 실리콘2라는 주식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유튜브 특성상 짧게 설명드리다 보니 핵심적인 정보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캐파나 해외 매출 비중이나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성상 제가 다 담지를 못했고요. 제가 뭐 주식 담당자, IR 담당자하고 통화한 내용도 여럿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꼭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